마을 축제가 잦은 편이었다. 추수, 하지, 결혼처럼 명목이 있는 축제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유 자체가 필요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여흥, 웃음, 화려한 의상, 맛난 먹거리, 그리워하며 축제를 준비한다. 키라도 아이들에게 직접 디자인하고 제봉한 밝은색 자수옷을 입혔다. 그녀는 솜씨 좋은 바느질꾼이었다. 사람들도 결혼 의상이 필요할 때면 늘 키라를 찾았다. 키라가 자기 부친의 시신에 입힌 온갖 종류의 새를 복잡하게 수놓은 자수옷은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키라의 아버지는 맹인이었기에 소리가 곧 생명이었다. 그는 모든 새의 울음과 노래를 알고 또 흉내냈다. 새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그가 내민 손에서 모이를 쪼아먹었다. 그가 안식을 위해 입관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별가를 불렀으나 오직 사람들의 노래뿐이었다. 새들은 추모라도 하듯 일제히 부리를 닫아버렸다. 키라 자신의 축제 의상은 분청색 드레스였다. 샌들끈과 기다란 머리에도 파란 리본을 엮어 놓았다. 조너스는 그 모습에 찬사와 애정을 담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정작 자신은 축제의 밤에도 소박한 차림이었다. 평범한 셔츠와 거친 바지. 아내가 마당에 파란 꽃을 꺾어 옷깃에 달아줄 때에도 눈을 한번 굴리고 나서야 받아들였다. 조너스는 장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기호는 늘 소박했다. 애너벨리와 매튜가 낄낄거리며 넓은 방을 뛰어다니는 동안 기라는 직접 구운 파이를 싸서 데이지와 고비로 장식한 바구니에 담았다. 폴짜기가 하품을 하더니 꾸벅꾸벅 졸던 담요에서 일어났다. 걔도 들뜬 분위기를 느끼고 한몫 끼고 싶었던 것이다. 기라는 걔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웃으면서 다가가 목에 꽃을 묶어주었다. 자, 이제 너도 파티 의상이다. 폴짜기는 꼬리를 흔들며 가족을 따라 집을 나섰다. 조너스는 파이 바구니를 들고 매튜는 아버지 목에 올라탔다. 애너벨리는 엄마의 빈손을 꼭 잡았다. 키라의 다른 손에는 언제나처럼 지팡이가 들렸다. 저 앞 구빗길 너머로 벌써부터 음악 소리가 들렸다. 플루트와 바이올린, 축제가 열리는 광장이 있는 방향이다. 이곳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아주 작은 마을이다. 온갖 종류의 전쟁이나 혼란을 피해온 사람들, 부상을 당하거나 동족 및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역경을 헤치고 이곳에 정착했다. 그들, 최초의 정착민들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고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피라민을 환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외지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자며 수군거린 적도 있었다. 마을이 북적거리는 데다 이주민들이 마을의 풍습과 규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 바람에 논의와 청원과 말싸움이 이어졌다. 내 딸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면 어쩌지? 말할 때 억양이 정말 이상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 그들이 우리 방식에 적응하는 동안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지? 당시 지도자였던 조너스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마을 사람들 모두 한때는 이방인이었음을, 모두 새 삶을 찾아 이곳에 왔음을, 결국 투표를 통해 마을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피난처, 누구나 환영받는 곳. 어릴 적 게이브는 역사 시간에 마을 박물관을 견학할 때면 예외 없이 하품을 하고 안달을 했다. 역사는 따분해. 박물관 해설자가 이주 도구관의 다양한 도구들, 특히 다 망가진 붉은색 썰매를 가리키며 조너스라는 용감한 소년이 죽어가는 아기와 함께 눈보라를 뚫고 이곳에 도착했다는 설명을 할 때면 한없이 당혹스럽다. 그리하여 오늘날 조너스가 우리의 마을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가 데려온 아이 또한 건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해설자가 극적으로 덧붙이자 반 아이들이 게이브를 보며 씩 웃거나 서로 찌르며 키득거렸다. 게이브는 따분한 척했다. 시선을 피하고는 벌레에 물리기라도 한 듯 다리를 긁적이기도 했다. 초기 이주자, 그러니까 박물관에 과거사가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세상을 떠났다. 키라의 아버지 크리스토퍼는 소- 소나무 옆, 소나무숲 옆 마을 묘지에 묻혔다. 그는 어느 머나먼 공동체의 정적들에게 내밀려 사경을 헤맸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을까지 찾아와 구조되었다. 그 후에는 보는 자리는 그 후에는 보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고귀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갔다. 지금은 키라가 무덤을 돌보는데 아기들을 데려와 잡초를 뽑고 자신이 심은 향그러운 보랏빛 백리향 밭에 물도 주었다.
그의 무덤 바로 옆에 수양아들 매티의 무덤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티를 7년 전 역경의 시대에 마을을 괴롭힌 미지의 악과 싸우다 죽은 개구쟁이 소년으로 기억했다. 게이브는 저녁 축제에 가는 도중 묘지를 지나며 사람들이 매티의 시신을 찾아 돌아오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 게이브는 불과 8살에 불과했다. 유아동의 제멋대로인 개구쟁이라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수업에는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매티를 존경했다. 매티는 보는 자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도왔으며 항상 활력과 멋진 유머로 마을 일을 떠맡았다. 게이브에게 미끼를 달고 바위 위에서 줄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매티였고 연을 만들어 바람에 싣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매티였다. 매티가 죽은 날, 게이브는 비통해하며 몸을 옹송그린 채 물창한 숲 그림자에 숨어 그의 시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줄지어 서서 들것에 실린 시신을 추념하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시신은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게이브는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공동체를 관통하는 비탄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날 일로 게이브는 변했다. 마을도 변했다. 소년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생에 보답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했다. 사람들은 더욱 친절하고 신중해졌으며 서로를 향한 배려도 커졌다. 공동체를 좀먹는 악습도 제거해 나갔다. 심지어 게임기나 승자에게 사탕을 내뱉던 사행성 오락기들까지 금지했다. 거래 마스터라고 기이하고 사악한 남자가 나타나 몇 년 동안 그럴싸한 재미와 소일거리를 뿌린 덕에 마을의 혼란과 불만만 커졌다. 거래 마스터의 본성을 꿰뚫어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그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또한 당시 지도자 조너스였다. 마을을 휩쓸다시피 한 탐욕과 방중에서 풀려난 뒤 사람들은 오늘 저녁처럼 스스로를 축하하는 방법을 깨우쳤다. 게이브는 잠시 오솔길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매티의 이름을 새긴 돌 옆에 새로운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괘씸하게 해준 매티를 추모했다. 게이브는 보다 은밀하게 그를 추모했다. 그렇게도 존경했던 형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홀로 되새기는 것이다.